질문을 던지느냐면, 자, 기술지가 그 기계적인 부분에서야 한국전력의 이 사장님, 회장님이 자산가치라고 했을 때에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 했을 때에 단순하게 매출액을 말할까? 결국은 자산가치의 50% 60% 이상은 뭘까요? 부동산.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었어. 삼성, 그죠? 삼성은 우리는 반도체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삼성의 자산은 그죠? 뭐죠? 부동산. 삼성의 본사 있잖아요. 본사 건물 몇 층짜리가? 삼성 본사. 월세가 달세가. 자, 내가 질문하는 거 저거 설치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한번 빨리빨리 누가 저거 말하는 거. 얼마? 어디? 어디? 서울 대표에서 좀 간단히 거기 관람이 없어. 그지? 거기 몇 층짜리지? 삼성 본사가 혹시 뭐 사진 같은 거 뭐 이미지 한번 뭐 바로 뜨지 않나? 지상 43층. 지상 사실상 지하는 지상 지상을 펼쳤죠. 거기 전세가 월세가 자기 건물. 삼성 정도인데 그 설마 전세 있거나 월세 있거나 해줘도 자기 건물이겠지, 그지? 그럼 사실 여기저기 대표적인 반도체 공장이 어디 있나? 수원이 있나? 수원은 공사고요. 수원 된다고. 요즘 삼성전자 그 반도체의 공장이 어디 있을까? 외국으로 다 빼돌리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평택은 뭐지? 오늘 나노시티라는 나노시티는 뭐야? 회식은요. 나노시티 나노를 만드는 곳인가? 그지? 공장이겠지? 그지? 거기 전세가 월세가? 거기는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지? 그게 몇 평이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그죠? 자, 1년에 반도체에서 벌어들이는 거 갖고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삼성이 모든 부동산하고 자산 가치가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왜 지금 철학을 이야기하느냐면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에는 우리가 일반 철학을 다뤘잖아요. 철학의 일반적인 부분들. 작년에 제가 다뤘던 것이 뭐였냐면 참고로 작년에 다뤘던 것이 여러분들은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지만 작년에 다뤘던 것이 일반 철학 가운데서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들레즈까지 가는데 우리 어디까지 갔지? 그때 어디까지 가다 우리가 너무 시간이 안 됐을 그랬지? 영국 그 경험은 넘어갔고 칸트 넘어갔지? 네. 칼막스 갔었나? 챕터 3 하기까지. 챕터 3까지. 그러면 3라면 1, 2, 3, 4까지다. 그러니까 3는 했고 4가 목사님 주신 좋은. 그렇지. 뭐 그때는 시간이 들어 빨리빨리 해서 전체적으로 재미는 없거든. 그러면 4는 해체 철학 들어가서 우리가 니체 들어갈 중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철학적인 우리가 일반 철학이 일반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철학하면 골치 아파요. 뭐 논리학이냐 뭐학이냐 이라도 나도 골치 아프고 나도 몰라. 사실 내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내가 엄청 많이 하거든 했어. 서로가 이걸 왜 내가 하고 있어? 교수님들이 안 하고. 근데 메시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11년 연속으로 나왔고 아까 지금 박목사님 이야기라면 20년 전에도 들은 것 같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목사님 말씀에 그런 건대로 20년 전부터 유목사님이 야 4년 대학을 4년 다 다니냐? 2년만 다니지? 라는 소리를 들었더니 19살이고 지금 그러면 몇 살이란 말이야? 지금 19이라는 얘기야. 그렇잖아. 그러면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이거를 사실은 공식적으로나 아니 비공식이라도 이건 우리 공식이에요. 오늘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하겠어? 그분들 할 때까지 이거 안 돼. 그분들 할 때까지. 근데 설마 20년 뒤에 내가 그만두진 않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데 작년에 이 부분을 쭉 해나가다가 내가 전공자도 아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줬는데 그나마 그래도 뿌듯했던 것은 그 중에 한 명이 2년 만에 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도 전공이 미디어 쪽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 쪽인데 뭐지 영상, 사진 이런 어떤 전공적인 부분인데 2학년 딱 되고 2학년 2학기가 딱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에 들어가잖아. 뚜껑을 딱 여는데 사진 영상하고 왜 데카르트가 나와? 답은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목사님 왜 이런 걸 했지? 이게 무슨 4년을 2년을 왔다며 이런 생각을 했대. 그런데 딱 실질적으로 분명히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학과인데 딱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데카르트 지금 책에서 나오는 데카르트 교수님이 자기 전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데카르트 다 조금씩 차이가 나더래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내 거를 전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내 입장 그러니까 그 학생 입장이지 내 입장에서의 데카르트는 어떻게 내가 정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그것만 해도 몇 년을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이거 되겠네 된다 아싸 나도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있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좀 더 유익을 진짜 말 그대로 4년을 2년으로 확대하면 다시 말하면 기간은 4년을 당겨도 이익은 2년 다니고 나머지 2년을 어딘가에 집중했을 때 얻는 이익만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근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서치를 좀 부탁을 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전공을 다하여 한국을 이끌어가는 재계의 기업가가 되어서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여는 부동산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칭찬하거나 그가 망했다, 성공했다의 기준이 그가 가진 그죠? 총자산, 즉 개인적 자산이 주식이 몇 프로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지? 이번에 그 주부분과 저희도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새롭게 먼저 좀 어떤 맨날 갑자기 이제 티셔츠를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업인이 하나 있잖아. 사람들은 SK에서 뭘 만들어서 얼마를 벌었냐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집에 그죠? 그 집에 가정사가 사느냐 헤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야. 뭐야? 얼마로 합의 보는 거야. 결국은 그 말은 무슨 말이지? 단순하게 돈의 합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돈이 이렇게 있는 것을 뭐라 그래? 성공한 사람, 기업가, 전문인 이렇게 평가를 한다니까. 그렇지? 그러면 결국은 뭐지? 결국은 모든 우리의 삶의 그지? 삶의 기준이 판단 기준과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뭘로 따지는 거지? 자산 가치를 둔 이코노미에 따지고 있어. 그런데 이 이코노미가 이번에 그 석사하면서 내가 그런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수요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 그 이코노미라는 것이 그 영어로 이코노미가 한번 찾아봐봐. 이코노미가 원래 헬라 원어가 뭐를 바탕으로 했는지 아마 이오코스 플러스 넴이라고 돼 있을 거야. 헬라어로 이코노미. 오이코스 너무 그렇죠. 이코노미가. 자, 이코노미가 그러면 이코 플러스 몬이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이코노미. 근데 이코가 헬라 어디서 나왔다? 오이코스에서 그래. 오이코스에서 나오고 몬이 네에서 나오지. N-E-N이지. 그지? 그러면 오이코스가 뭐라고 돼 있어? 가정이란 뜻으로 돼 있다. 그지? 가정을 꾸린다 할 때 그 가정 있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와 결혼해가 가정을 꾸린다 할 때 가정. 그리고 네
다스리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그래? 자, 가정을 꾸려서 다스리게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그래? 강무사 말하지 말고. 예. 어. 내 설교 들은 사람 말겠지. 그지? 그렇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때 27절에 뭐와 뭐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때 그렇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잖아. 근데 2장에 넘어가면 남자와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어서 뭐 하게 하대? 결혼시키지. 그래서 부모가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를 만들었단 말이야? 가정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정과 하나님은 뭐가 있단 말이지?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관계에서 가정 하나님이 만든 가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가정을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으시고 2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러니까 완전 그렇지. 재미있는 거는 생육하라. 그럼 가정이 남자 여자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뭐가 없어? 생육이 없어. 그죠? 생육이 돼야 뭐가 돼? 번성이 되잖아. 그래야 가득 차는 충만이 되거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잖아. 동성 결혼도 반대하고 동성의 사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가 생육 본성 충만이 안 돼. 그러니까 답은 뭐냐? 짐승이가 왜 애 놓는 것만 응? 사람의 존재 가치를 왜 애 놓는 데 있느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지?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아예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사건이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건 그렇고 생육 본성 충만이라고 했단 말이야. 가정을 이루어서. 그지? 근데 생육 본성 충만은 알다시피 하나님이 6일 창조물 있지. 6일 동안에 창조하셨잖아. 거기에 그 중에서 5일째가 4일째인가 5일째인가 그때부터 보면 생명이 있는 거죠. 나머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거 보면 베이스. 다시 말하면 생육 본성 충만할 수 있는 모든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고. 그지? 그래서 뭐 4일째가 5일째가 6일째가 이렇게 보면 6일째지. 6일째에 생명이 있는 것들을 만드시잖아. 뭐 만들어? 나무도 만드시고 하늘의 새도 만드시고 그지?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6일 마지막에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역시 그들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6일 동안 만든 동식물하고도 똑같은 얘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두 가지를 더 줬다. 동식물에게 안 준 것. 어떤 면에서는 동식물이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것을 사람에게 주는 두 가지의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으로 이 동식물의 생육 번성 충만을 책임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자기 생육 번성 충만뿐만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두 가지를 더 줬어요. 인간에게만. 그게 뭐지? 28장에 보면 28절에 다섯 그렇죠. 다스리라. 그 앞에 뭐가 있었어? 다스리는 게 말고 앞에 정복하라. 그죠?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을 둔 정복과 다스림이거든. 근데 재밌는 건 나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뭘 정복해라 했지? 28절 직접 썼지. 창세기 1장 28절. 요거 좀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 뭘 정복해라 했지? 정복의 대상이 뭐였어? 땅 그렇지. 땅을 이랬지. 그지? 땅을 정복하고 자 다스림의 대상은 자 천천히 읽어봐. 바다의 뭐?
바다에 무엇, 그죠? 바다에 있는 것, 그죠? 물고기, 바다에 물고기. 그다음 하늘의 새, 하늘의 새, 그다음 땅에 움직이는 모든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 생물, 그죠? 자, 다스림의 대상은 뭘까? 다스림의 대상은 생명, 생명 있는 물체다. 그죠? 그렇다면 바다에 있는 것, 그걸 다스리라. 그리고 뭐요? 하늘에 있는 것, 그걸 다스리라. 그리고 뭐요? 땅에 있는 것, 그걸 다스리라 그래서 정복은 땅 자체를 정복하라. 땅에 있는 것을 정복하라는 거야. 재밌는 상황이지? 아까 이코노미가 뭐라 그랬지? 경제라고 그랬지. 자, 경제는 뭘까? 경제, 원어는 말고 우리가 보통 아는 경제. 돈. 그렇지. 그럼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즉, 경제라는 거는 돈을 만든다기보다는 경제는 참 말하기가 좀 힘든데 이럴 때 경제학도가 다 있으면 참 좋은데 그치? 아니면 경제에 대해서 야 경제는 뭐야? 잘 들어. 너무 많이 듣고 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야. 뭐에 대한 가치지? 뭘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지? 자원을 가지고 효용적으로 만들 가치를 창출한다. 아마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을 거야. 자원 혹은 자본, 예? 플러스 효용이 가치가 되도록 하는데 요 사이에 자원이 효용되게 만드는 것이 칼막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지? 노동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요. 노동이라고. 근데 뭐지 뭐 슈페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지? 이거를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칼막스 같은 사람은 노동이기 때문에 결국 경제라는 돈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주 동력이 뭐에 있기 때문에 노동에 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주체가 되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주라. 그런데 부르주아들은 그렇지 않지 않자. 그래서 사실은 공산당 선언을, 그지? 사실은 이 사람, 이 와서다시피 너무 웃기는 거는 칼막스는 자기 스스로 공산당 가입 안 했어요. 사회주의에 대한 그 조직에서 들어갔다가, 그죠? 며칠 못 경력 지가 튕겨 나왔다는 거지. 안 했다니까, 지금. 그 모임에 갔다가 지는 안 했다니까. 물론 젊었을 때 얘기죠. 그 재밌는 거 그렇죠? 그래서 칼막스가 유명한 거는 공산당 선언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칼막스가 유명한 이유가 뭘까? 자본론 때문에 유명해요. 우리가 마르크스 일하잖아. 그래서 그때 이게 공산당 거죠. 그런 그 마르크스 때문에 막 이제 소련이 일어나고 그래. 그죠? 마르크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러시아의 공산당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때 마르크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하잖아. 정확히 말하면 마르크스하고 레닌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지? 근데 이게 전부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 노동자, 경제. 그럼 노동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동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노동자가 말 그대로 노동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그렇지. 노동하는 사람이야. 그지? 노동의 분야. 삽들고 깽이 든 사람이다. 아니잖아. 삽들고 깽이 든 사람이야? 아니지. 노동자라고 지금 현재 오늘 2022년을 두고 생각해봐. 노동자는 누가 노동자야? 공장, 응? 공장, 누구? 공장. 공장이 노동자야? 그거 좋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자,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중적 출신이야. 지금 공장. 좋아. 지금, 어때서 중공업 자동차가 많잖아. 자, 그러면 중공업 자동차에 누가 다는 사람들이야? 전부. 지금이 2022년에 노동자라. 역으로 쉽게 말하면 뭐야? 저 사람이 노동자야. 네가 노동자가 되잖아. 안 그래? 네
기공 지금 전공해갖고 뭐 할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취업을 한다 치자. 네. 취업하면 뭐 해? 일을 하면. 그렇지. 그 일이 뭐야? 그렇지. 그런 사람을 보고 노동자라는 거야. 그 옛날에는 우리가 노동자할 때 색다른 사람을 생각하잖아. 깽이 들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뭐요? 무슨 노조를 보고 뭐 기종 노조다 막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그럼 기종 노조라고 했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 깽이 드는 사람이 배불러서 저지라 한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부분에 찬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팩트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야. 그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 쉽게 말하면 그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보죠. 그러면 봐. 그렇지. 기업의 가치를 일으키는데, 기업의 가치를 있는 게, 자원을 가지고 있다. 즉,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회장님 배불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노동자야? 아니지 않냐. 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은 당연히 분배를 해줘야지. 그지? 근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먹은 거 아니야.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 내도록 해야지. 그동안에 우리는 좀 쉬고,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그지?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그걸 보고 세라고 그래. 세금. 그죠? 그게 세금적인 부분이에요. 이 원리들을, 그럼 뭐 세금을 걷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분배를 하도록 하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론들이야? 그냥 생각했을 때 그거 마땅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 그 재밌는 거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노벨상을 준다? 그게 모아진 게 여러분들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어떤 전공이든 어떤 대학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그걸 보고 뭐라 그런가?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 중심에 그래서 철학이 여러분들 4년에 2년을 줄이자는데 왜 철학을 선택했냐 했을 때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저 스스로 착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도 증명된 건 아니야. 지금 있는 이론에다가 뒤집으면 또 준다? 그 이론을 또 뒤집어. 그러면 또 고백 경제학통 준다? 그러고 본 다음에 해결말이 맞잖아. 변정학이잖아. 계속 찬반에 대한 부분은 상상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그 반발에 또 반발이 일어나고 반발이 돌다 보면 복고풍이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도 옷 입은 것들을 보면 어느 날 보면 복고풍이야. 저거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이게 있던 건데 쟤도 요즘 또 있네. 뭐 시대 변해도 변한 게 없네? 아니야 변했어. 조금 동하는 거야. 그지? 근데 그 이론이 해결해서 나왔네. 우리가 사는 삶이 그래서 내가 문화라고 그랬지. 그 문화가 뭐냐 한번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문화는 뭐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철학자의 머릿속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판단은 결국은 뭘로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있다? 경제에 대한 자본 축적에 대한 부분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본에 대한, 즉, 이코노미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부분의 첫 출발은 사실은 어디서부터의 출발이다? 창세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관계에서에 통하여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 누구를 자꾸만 생각하고 관계되어져야 돼? 하나님이야. 그럼 주체가 어디가 돼야 돼? 하나님이 주체야. 자, 그 원리가 무슨 원리야? 그 원리가 성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항상 비유드는 청지기 사상이에요. 그게 청지기 사상이에요. 우리는 청지기 사상이라면 자꾸 감정적인 어떤 부분, 그 충성한다는 개념 있잖아요. 그걸로만 자꾸 가. 왜냐? 그거를 해석하고 주석하는 쉽게 말하면 주석가들이 경제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제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결국은 뭐지? 하나님을 중심에 둔 것이 경제야. 근데 이거를 인간 수정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로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학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경제학은 뭐야? 있는 자원으로 가장 효용적이게 하여서 인간을 최적화하게 만드는 학문이라는 제목으로 학이라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한 거야. 아하.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3단체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막 3단체 하니까 막 뿔단이라고 길이 딱 있어가지고 우리를 막 지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최종적인 우리의 삶, 이제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근대자와 그리고 뭐 그죠? 세상에 그죠? 어두운 주관자들과 그리고 뭐요? 하늘에 대한 악한 영 그죠? 그걸 종합적으로 딱 따져버리면 결국은 뭐에 대한 싸움이야? 로직에 대한 즉 학의 싸움이야. 결국은 학이라고 하는 싸움이야. 하나님 중심의 학으로 다시 회복시키는데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학이 하나님의 중심이 인간 중심으로 끌어내려오는 학이 됩니다. 그지? 그걸 보고 무슨 싸움이라 그래? 그지? 공중근세 싸움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중근세 잡은 자가 누구야? 사단이지. 공중이 사단이 아니에요. 공중근세가 사단이 아니에요. 공중근세를 잡은 자가 누구란 말이야, 지금. 그렇지. 근데 그거는 우리의 뭐? 우리가 전쟁하고, 그지? 공유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야. 그지? 그래서 그걸 보고 유 목사님은 뭐라 그래? 우주라는 단어를 써. 그래서 우주. 그래서 우주를 회복해야 돼. 우리 것으로 갖고 오라. 그리고 우주 하니까 별이 있는 거 저걸 보는 게 아니야. 저것도 우주야. 별이 저저 우주잖아. 은하계도 우주고 은하계 밖에 있는 것도 우주고. 은하계 말고 알고 있는 개가 안 된다. 나는 은하계밖에 몰라. 은하계 말고 또 다른 개 이름 아는 사람. 그지? SF 영화를 이런 거 많이 본 사람도 있잖아. 아니 뭐 게임 하는 사람. 그 저 뭐지 스타크래프트에서는 그 배경이 어느 개가 배경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내가 방금 뭘 이야기해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너희만 했을 때에 즐겨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인데 요즘도 스타크래프트 하긴 하나. 응? 알았지, 그지? 근데 스타크래프트에서 조금 전에 거기서 나오는 그 걔가 어디지? 우주 걔가 어디지? 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건 무슨 말이야? 세계관이 있어. 게임에 그래서 게임의 세계관. 이 게임은 무슨 세계관을 갖고 있냐라는 거를 먼저 게임 들어가기 전에 그거부터 공부하도록 하자. 그거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무슨 요즘 나오는 모든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앞에 그 게임을 설명하는 뭐가 나와? 인트로에 영상이 나오지. 그 게임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전부 다 뭐죠? 우주계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그게 게임에서 그냥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아. 그런데 그 모든 배경에는 뭐가 있다? 인간의 사상과 생각도의 철학화가 되어 있다. 그 철학화는 곧 뭘 만들어낸다? 세계화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모든 우리들이 관련된 있는 모든 전공에 대한 부분을 가야 될 전공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다루어 줘야 될 부분이 뭐다?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어 가야 된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러면 치고 올라가면 결국은 뭐다? 이코노미하고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략적으로 근대 철학 그리고 경험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철학, 경험 철학 그리고 관념 철학, 경험 철학은 근대 철학의 데카르트 이론을 완전히 박살냈거든. 누구 때문에 박살났어? 로크로부터 시작하지만 누구 때문에 박살났어? 흉 때문에 박살났다. 완전히 해체당할 뻔했어. 근데 그 근대 철학을 다시 말하면 데카르트의 근대 철학을 조금 색깔은 달라졌지만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야? 지난번에 누구야? 그래서 칸트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념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해체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 니체 같은 사람, 막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막 해체하고 나서 프로이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해체 철학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볼 거야. 보는데 요거 시간이 많아야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로 다음번 한 번으로 이거 끝낼 거야. 왜냐 우리는 그거 바탕 위에 다른 걸 좀 쌓아야 돼. 오래.
자, 요 세 가지 위에 해체 철학 위에 나타나는 것이 어느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철학? 그게 머세스토리 이런 사람들이 막 많이 나오더라고. 락탕 이런 사람들 좀 나와. 그리고 그 위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구조적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봤죠. 이 단어들. 모더니즘이 뭐야? 모더니즘. 모든 사람이야? 모더니즘이 뭐야? 현대라는 뜻이잖아. 그럼 포스트로. 현대를 넘었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 현대를 해체했다. 해체하는 단어를 우리가 포스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 그래서 해체 철학 할 때도 포스트라는 단어를 쓰지만 현대를 해체했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 거기에 역할을 한 것이 구조조이라고 하는 부분이야. 거기는 소시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역시 동성애자라는 사람. 그래서 마무리를 아주 핵심적으로 마무리를 딱 찍어준 사람이 들레저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데리다라는 이론을 좀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에 대하여서 다시 그 뭐랄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거 다 틀렸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철학의 흐름이 분명히 하나님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완전히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하고 나선 사람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지? 지라르라는 사람. 지라르라고 있어. 지라르. 근데 지라르까지 사실은 다뤄줘야 되는데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이라고 했거든. 희생양 이론이라고. 근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나도 몰라. 나도 주스 별로 있지는 몰라. 근데 여기까지 가는데 요거를 이번에는 여기 내 기준은 아니야. 요거는 대중적으로 다음 시간에 대중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거야. 훑어보면 이 훑어볼 수 있도록 잘 돼 있는 게 이 책의 결론에 보면 잘 정리를 해.